오늘 시간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18시 15분에 공시가 하나 떴어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불이행. 그래서 지정예고 내역을 보니까 공시 불이행을 했다. 내용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진행성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 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 IND 승인 신청 지연 공시. 한마디로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30일에 공시했어야 되는 내용을 한 3개월 정도 지연 공시했다. 그래서 임상 1상 들어간다는 내용을 몇 개월 늦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정 예고를 오늘 띄운 다음에 4월 12일까지 심의를 해서 4월 12일 날 어떻게 된다는 걸 공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벌점을 매길 것이고, 그 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 동안 매매 거리가 정지되고,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한마디로 상장 폐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되면 주가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 하한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죠? 내일 시장에 대해서 의견 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신라젠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면 다음날 주가가 폭락한다. 예, 아니요? 예, 67%, 71%.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망쳐야 된다. 하한가는 아니고 마이너스 5%. 별거 아니다. 별일 없을 듯. 장중에 거래 정지. 속사정이야 멍 꿍꿍이가 있다도 겉보기엔 안 좋은 것 맞다. 벌점 몇 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반대 매매로 떡상한다. 18시에 나온 겁니다. 떨구다가 올릴 듯. 시초에 빼고 상승시킨다. 허에 허를 찔러서 오른다. 크게 영향 없다. 횡보의 한 표.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개파락한다. 상패 확률 올라가는데 안 좋겠다. 개미털기다. 호재는 아니니 조심할 구간. 여러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벌점이 누적돼가지고 15점 되지 않는 한 별 영향 없습니다. 지금 신라젠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내일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장 초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는 사실 벌점을 크게 받을 사유도 아니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저것도 사유가 있어요. 사유. 예를 들면 매출액을 엄청나게 과대 이렇게 공시했다가 나중에 번복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줄여가지고 다시 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자폭을 엄청나게 많이 본 거를 가지고 줄여서 공시했다가 나중에 번복해서 공시한다든지, 그런 식이 벌점이 크게 나오는 거지, 호재 뉴스를 늦게 낸 거에 대해서는 벌점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저런 게 실제로 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그거는 심의에 따라서 다른데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심의한 다음에 신라젠 쪽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항상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항상 과거의 차트와 다른 회사의 사례를 연구합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반영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사례조차 모른다면 더더욱 판단하는데 혼란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신라젠이랑 비슷한 회사, 다른 회사,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의 공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몇 개의 사례를 좀 분석해보면, 아, 신라젠도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겠어?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은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신라젠은 좀 독특하게 반영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죠. 탄력성 있게. 그리고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내역 자체가 안 좋은 거를 숨긴 게 아니라 좋은 거를 지연 공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악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4점 이내,
그러니까 여기 8.0도 아니고 거래 정지될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의 이 규칙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불성실 공시법인 그 지정에 따라서 사유가 있어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경미한 것들에 따라서 그 벌점이 나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8.0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될 일도 없고 다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나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 기분은. 자 보겠습니다. HLB가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HLB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HLB 사례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HLB가 2023년 1월 12일 그러니까 한 2개월 전 사례죠. 2개월 전에 23년 1월 12일 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게 장 끝나고 떴습니다. 신라젠이랑 똑같은 거죠. 장 끝나고 떴는데 1월 13일 날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여기네요, 여기. 그 다음날 오히려 올랐는데요. 23년 1월 12일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떴는데 그 다음날 그냥 아무 영향도 없고 0.95%에서 마이너스 1%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됐냐? HLB는 그렇게 됐지만 ABL 바이오는 폭락했을 수도 있지 않냐?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1월 12일 여기네요. 예, ABL 바이오는 1월 12일 날 올랐는데 그 다음 날 2.76%까지 찍고 종가는 2% 하락해서 마감됐네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시장 개장했을 때 2%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하거나 했다. 그러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하한가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일 하한가 가게 되면 잘 판단하세요. 신라젠이 어떻게 하한가 가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HLB 제약은 1월 12일 날 지정 예고가 됐는데 2월 3일 날 최종 판단해보니 지정 안 되고 그냥 유예된 거죠.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봐줬다는 거예요. 한번 거래소가 한번 봐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거 지정 유예 안 됐다는 뉴스 때문에 그 다음날 올랐냐 보면 되죠. 2월 3일 여기 2월 3일이네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2월 3일 날 지정 유예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떨어졌다고요.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많이 오르니까 조정받고 떨어지니까 오히려 오르고. 그래서 결론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특별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라젠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유는 그 다음날 주가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라젠 공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시 불이행, 미공시한 거, 지연 공시한 거. 그렇죠? 지연 공시. 신라젠도 똑같잖아요. 지연 공시. 근데 HLB는 오히려 두 개인데 공시 불이행 하나 있고 주요 경영사항을 미공시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연 공시한 게 하나 있는데 신라젠은 지연 공시만 있죠. 벌점 8.0도 똑같고 벌점 15점 이상 되면 상장 폐지되는 것도 똑같은데 별로 영향가 없었다. 알 수 없다. 예, 그게 정답이죠. 알 수 없지만 이 공시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할 정도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그렇게 대단한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력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벌점 제로입니다. 신라젠은 아까 공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최근 1년간 벌점이 제로예요. 데이비드리님. 한 번도 불성실 한 적이 없던 거죠. 신라젠이. 기존의 벌점이 누적되어 있는 게 제로라고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15점 이상이 1년 이내에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유로 8.0 이상의 벌점이 나올 수도 없는데 여기서 8.0이 나왔다 치더라도 한 번에 15점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한 번에 15점 주는 사유가 안 되죠, 이게. 예, 영향 없을 겁니다. 예, 예 누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폭락하는지. 아까 전에 뭐 하한가 가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그 사유가 하한가 갈 사유가 있는 거고 하한가 갈 사유가 아닌 게 있는 거죠. 이런 걸로 하한가 가면은 예, 종료하겠습니다.